안녕하세요. 미국과 국제사회 바로 알기 방송의 마이클 심입니다. 극좌파 사회주의자들이 장악한 뉴욕주의 검찰과 사법부가 지난 금요일, 그러니까 2월 16일 날 트럼프 대통령이 11년 전에 지극히 정상적이고 이자까지 다 쳐서 갚은 그 대출을 당시의 대출 서류에 트럼프 대통령이 기재한 재산의 가치가 정부가 인정하고 판단하는 가치보다 높게 써냈다고, 그게 죄라고 말도 안 되는 억지 법 해석을 한 다음에 트럼프 재집권을 반대하는 사람들만 골라서 배심원으로 앉힌 다음에 유죄를 선고를 했습니다. 자, 그런데 판사가 검사가 구형한 액수에다가 1억 달러를 더 얹어서 3억 5천만 불의 그 벌금을 부과를 했습니다. 355 밀리언이니까 3억 5,500만 불인데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숫자죠. 자, 이 천문학적인 벌금형에다 트럼프 대통령은 뉴욕주 내에서 앞으로 3년간 사업 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. 그러니까 어떠한 사업도 할 수 없는 거예요. 그리고 그 아들도 2명 다 각각 2년 동안 뉴욕주 내에서 사업 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.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항소를 하겠지만 아무튼 현재로서는 지난주 금요일부터 이런 엄청난 벌금형과 사업 정지 명령을 받은 상태입니다. 지금 뉴욕은 미국이라기보다는 완전히 그 중공과 북한과 같은 공산 독재 체제랑 똑같습니다.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선 첫째, 이번에 뉴욕 검찰과 뉴욕 사법부가 이 기소를 하고 판결을 내린 트럼프 대통령의 부동산 가치 액수가 그 대출 서류에 11년 전 얘기입니다. 정부가 판단하고 인정하는 그 상용 가치, 상업용 가치와 너무 괴리가 크다라는 이 말은 말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는 게, 이 정부가 판단하고 인정하는 상업용 가치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.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 상업용 가치라는 것은, commercial value라는 것은 특히 부동산에서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자연적으로 자본주의 시장에서 결정되는 가치가 바로 그 상업용 가치인 것입니다. 정부가 이것을 인정을 한다거나 판단하면은 그건 공산주의예요. 미국 역사상 이런 판결도 없고 이런 판례도 없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이번 사건이 fraud case입니다. 그러니까 한국어로 하면은 이제 사기 사건인데, 이게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게, 사기 사건은 피해본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. 이해 당사자가, 돈을 빌려준 측이 도이치뱅크인데 이 도이치뱅크 대표가 나와서 증언을 했습니다. 담보가 될 수 있는 부동산의 가치를 적을 때 주관적으로 최대한의 가치를 적는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누구나 다 똑같이 이렇게 하는 거다.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참고로 보는 거지 그것을 바탕으로 대출을 해주는 것은 아니다. 우리가 전문 감정인을 내보내서 우리가 감정한 그 가치를 기준으로 해서 그 한도 내에서 대출을 하는 것이다. 그것은 어느 은행이나 마찬가지고, 그래서 거기에 쓴 액수는 우리가 참고 정도 이상으로 하지 않는다라고 틀림없이 증언을 했고, 대출 당사자인 도이치뱅크뿐만 아니라 다른 은행 관계자들도 그게 이 업계의 통상적인 그 프랙티스다라고 증언을 했습니다. 그런데도 유죄를 때려버린 거예요. 그러니까 말 자체가 안 되는 거죠. 그리고 세 번째로 이게 그 사문화되어 있는 법을 적용한 겁니다. 코버넌트라는 그 법인데, 뉴욕주에 이것은 한 번도 아무도 이 법에 의해서 그 기소를 당하거나 이 법이 적용돼 본 적이 없는데 역사상 처음으로 트럼프 대통령한테 적용을 한 거예요. 잠깐 전하는 말씀,
드리고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마이클 심 TV는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시는 자율 구독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. 자율적인 액수와 횟수를 정하셔서 후원을 해주시면 마이클 심 TV를 계속해서 이어나가는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. 자, 지금 보시는 슬라이드는 지난 영상을 또 쭉 검열을 하면서 또 노란 딱지를 붙이면서 돌아가는 광고를 띈 겁니다. 뉴욕주 여중생을 성전환을 유도한 학교 케이스인데 이게 문제가 있다라고 노란 딱지를 붙여서 제가 이게 무슨 문제가 있느냐, 모든 게 다 사실인데 하니까 뭐 검토해 보겠다, 리뷰한다 하고 해서 이틀 만에 리뷰해 본 결과, 검토해 본 결과 문제가 있어서 노란 딱지를 붙이는 것을 아주 확정한다, 뭐 이렇게 왔습니다.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렇듯이 구글이 계속해서 이 마이클 심 TV를 탄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구독자라든가 뷰가 많이 늘어나지 못하는 그러한 실정입니다. 여러분들께서 주변에 계시는 분들께, 가족이나 친지, 친구분들께 마이클 심 TV를 많이 좀 알려주십사 하는 그러한 부탁입니다. 자, 그럼 말씀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이 뉴욕 주지사인 캐시 호컬이 무슨 실수를 어디서 어떻게 했길래 트럼프 대통령만 타겟으로 찍어서 선거 사전운동으로 트럼프 대통령 대선 방해를 하는 거다라는 것을, 이게 그 증명이 된 게 뭐냐면은 주말에 뉴욕에서 부동산 업자들이 들고 일어난 거예요.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가치, 그 부동산 가치를 그렇게 해서 높게 그 대출업 그 서류에 쓰고 한 것은 누구나 다 그렇게 하는 것이다. 이것은 지극히 평범하고 통상적인 일인데 이걸 법적으로 해가지고 위법이라고 하면은 어떻게 비즈니스를 하냐라고 부동산 업계가 들고 일어나니까 이 뉴욕 주지사가 라디오 쇼에 출연해서 대화를 하던 중에 그 앵커가 물은 거예요. 이게 지금 이렇게 되면은 경제 활동에 엄청나게 그 지장이 있고, 특히 맨하탄은 세계에서 가장 부동산이 그 비싸기도 하지만 활발하게 움직이는 데인데 이렇게 법을 적용하면 이게 어떻게 되냐 하니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그건 걱정할 필요 없다, 보통 사람들은. 왜냐면은 그 트럼프만 그 비헤이비어가, 그러니까 행동, 트럼프의 행동 자체만 문제가 되는 거지 다른 사람들은 뭐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. 그러니까 본의 아니게 말을 하다가 그냥 이건 우리가 트럼프만 타겟을 해가지고 되지도 않는 것을 강제로 해가지고 사전선거 운동의 일환으로 11월 달 대선 출마를 방해하고 출마해도 떨어지게 하기 위해 악선전을 하기 위한 수단이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이게 증명하는 그 결과만 된 겁니다. 그래서 이게 지금 완전히 뭐 증명됐다고 봐야 되는 거죠. 자,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. 트럼프 대통령이 무슨 죄가 있으니까 그렇지 죄가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유죄 판결을 받느냐. 그건 천만의 말씀입니다. 여러분들이 미국의 사법 시스템을 우리 한인들이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. 미국에 오래 사셔도. 자, 우선 미국은 유죄냐 무죄냐를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판사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배심원들이 결정하는 거예요. 근데 이 배심원이 유죄로 갈 수 있도록 판사가 몰면은 유죄가 나오는 겁니다. 죄가 없는데도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그 중요한 증거는 안 보여주고 중요한 증인도 출두 안 시키고 또 말을 막고 그 다음에 엉뚱한 증거나 가짜 증거 같은 것을 판사가 자꾸 배심원들한테 보여주고 하면은 당연히 무죄도 유죄가 되고 유죄도 무죄가 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게 이제 배심원 제도의 단점이고 또 어쩔 때는 또 장점도 있습니다. 하지만 이게 이제 단점인 케이스인데, 그리고 이 판사와 검사가 많은 분들이 이제 그 한국에서 국가가 임명하는 직인 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. 미국에서 검사는 47개 주에서 정치인입니다. 검사는. 그러니까 일반 검사 말고 예를 들어서 검사장, 이 지방검찰청장 이 정도 되면 이것은 전부 다 국회의원처럼 출마해서 표를 받아서 본인이 표를 받아서 선출되는 선출직입니다. 일반 검사는 아니에요. 그건 공무원이고.
그리고 판사도 마찬가지입니다. 판사도 거의 모든 주가 가정법원 판사라든가 이런 그 민사소송을 하는 판사들은 그 투표를 해서 선거 때 출마해가지고 되는 경우가 많아요. 물론 뭐 여기 지금 판사는 아닙니다. 이 트럼프 대통령을 판결한 판사는 이제 이것은 임명받은 건데, 여기에 이제 검사나 검찰은 이거는 이 출마해가지고 나온 정치인들이에요. 그러니까 뭐 판사도 정치인인 경우가 많고 검사도 정치인인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. 검사가 한국처럼 이렇게 그 임명을 받는 주, 정부에서 임명하는, 주지사가 임명하는 주는 미국에 딱 3주밖에 없습니다. 뉴저지하고 커네디컷하고 알래스카주만 검사가 그 임명직이에요. 나머지 47개의 주는 다 선출직입니다. 그래서 이게 정치인이에요. 그래서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. 그러니까 민주당 판사와 민주당 검사가 있는 데서 공화당 성향을 가진 사람이 재판을 받으면 100% 이것은 유죄로 나오는 거예요. 왜냐? 배심원들도 민주당 주에서는 민주당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. 그리고 이것을 판사가 직접 해서 이렇게 고르는 데 영향력을 미칠 수 있습니다. 미칠 수 있어요. 얼마든지. 그러면 안 되는데, 민주당 주는 워낙 문제가 많은 그 주들이기 때문에 자기네들 마음대로 하는 거죠. 캘리포니아나 뭐 뉴욕이나 이런 데는. 자,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알아야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 죄가 없는데 이렇게 유죄 판결을 받았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. 농담으로 뉴욕에서는 그 공화당이라면은 강아지를 앉혀놓고도 그 강아지에게 유죄를 때린다는 이런 농담을 하고 그래요. 미국 사람들이. 이런 정도입니다. 그래서 우리가 미국의 사법 시스템을 알게 되면 이게 왜 말도 안 되는 유죄 판결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. 자, 그런데 이게 지금 심상치가 않은 게 트러커들이 화가 났어요. 일주일 동안 스트라이크를 하면서 이 뉴욕을 들어가지 말자 그래서 지금 이틀 전부터 뉴욕에 트럭이 한 대도 없습니다. 안 들어가요. 이렇게 되면은 뭐 이 채소고 뭐 식료품이고 일상 품이고 안 들어갑니다. 미국의 이 큰 트랙터 트레일러들은 뭐 여러 가지 회사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이 회사 소속인 것 같이 우리가 보지만 이 컨트랙터들이 많아요. 한국말로 이것을 그 지입이라고 하는데, 그 지입이 들어간다는 건 뭐냐면은 자기가 트럭 오너예요. 자기가 자기 트럭을 가지고 다른 회사에 들어가서 그 회사 로고나 상표를 트럭에다 쓰고 다니지만 실제적으로 이 트럭 운전사가 사장입니다. 그 트럭의 오너가. 이걸 지입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돌아갑니다. 거의 대부분이. 그러니까 이 트럭커들이 이제 상당히 일을 열심히 하고 하면 돈도 많이 벌어요. 뭐 10몇만 불 이상씩 벌기도 하고 이럽니다.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가 오너니까 스트라이크 하면서 이런 뉴욕의 말도 안 되는 트럼프 대통령의 유죄 판결에 3억 5,500만 불 벌금에 불만을 표시하면서 지금 일주일간 스트라이크를 하기로 했어요. 뭐 일주일 스트라이크 해가지고 무슨 경제에 큰 타격이 오겠냐?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. 이렇게 되면은 로지스틱스가 그 문제가 되면은 여러 가지 식료품이나 이런 게 일단 우리 생활에 피해가 올 수 있죠. 그리고 일단 일주일이지만 이게 혹시 장기화된다거나 하면은 그건 타격이 큽니다. 그러면은 이건 뭐 몇억 불이 아니라 몇십억 불 그 경제적인 타격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. 뉴욕시가. 그런데 뭐 그래도 아랑곳하지 않죠. 이 극좌파들은 뭐 뉴욕시가 망가지든 뉴욕 경제가 망가지든 민생이 어려워지든 신경 안 씁니다. 그저 트럼프만 잡으면 된다라고 이렇게 가는데, 자기네들이 이런 식으로 거짓 선동을 해서 민주당 도시나 민주당 주에서 죄 없는 이런 트럼프 대통령을 유죄로 만들어서 막 언론에서 떠들면 이것이 미국 전역에서 트럼프가 마치 대통령이 되는데 부적절한 사람인 것처럼 인식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. 오히려 이 중도층, 말씀드렸듯이 미국은 양당 제도이기 때문에 민주당 유권자들은 민주당 후보만 찍고 공화당 유권자들은 공화당 후보만 찍습니다. 그런데 이 중도에 있는 스윙 보러들이 이렇게 되면 공화당 쪽으로
자꾸 옮겨가는 현상이 점점 두드러지는 겁니다. 그러니까 흑인과 히스패닉, 아시아, 그 다음에 뉴스를 그 SNS를 통해서 접하고 있는 젊은 세대, 19세에서 35세 사이의 젊은 세대들이 전부 트럼프 지지로 돌아서고 있는 겁니다.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을 도와주는 그런 결과밖에 안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이 트럭 그 스트라이크도 그렇고 이 오히려 자기네들이 얼마나 사악한 존재이라는 것을 세상에 드러내는 결과밖에 안 된다는 것을 이 좌파들은 모르는 거죠. 그리고 그래도 관계없다. 우리는 트럼프만 나쁜 인간을 만들어가지고 트럼프 것을 빼면 그 표를 뺏어오면 된다. 당선하지 못하게. 근데 그게 그 좌파들이 마음먹은 대로 그렇게 쉽게 절대로 되지 않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. 자, 여러분 감사합니다. 또 뵙겠습니다.